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주저없이 봉봉 오렌지 주스라고 대답한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다. 그냥 주스 한 병인데 말이다. 요즘은 편의점만 가도 얼마나 많은 음료수들이 널려 있는가. 하지만 그때는 콜라, 사이다, 환타, 3대장의 시대였다.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봉봉 오렌지 주스를 보았다. 음료수 안에 오렌지 알맹이가 들어있어 마실 때 그 알맹이를 툭툭 터뜨려 마신다는 거였다. 얼마나 신선한 아이디어인가. 음료수 안에 건더기가 들어있더니. 콜라 사이다만 알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 구멍가게에 봉봉 오렌지 주스가 진열된 걸 보았다. 주황색 캔에 오렌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따는 부분이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그때부터 나의 가슴앓이가 시작되었다.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그냥 먼 발치라 생각해서인지 그런 게 있나 보다 했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실물을 보게 되니 가슴에서 뭔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광고 영상에서 보았던 모든 그림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다. 동시에 그 맛에 대한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다. 환타랑 비슷한 맛이겠지. 아니, 귤 맛이 날까? 생긴 건 귤처럼 생겼던데 오렌지라. 내가 마셔본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환타가 전부였기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병이 아닌 캔 속에 들어있는 거라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것이 더욱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500원이었던 거다. 500원. 지금이야 길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지만 그때 우리 집엔 엄청난 돈이었다. 아버지는 물려받은 땅을 일구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푼돈을 벌었다. 그런 집에서 500원짜리 주스를 사달라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그 앞을 지나갔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구멍가게 진열장 앞에 서서 봉봉을 바라보곤 했다. 진열장 속에는 봉봉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주황색 캔들이 줄지어서 있는 모습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나는 유리에 코를 박다시피 하고 들여다봤다. 캔에 그려진 오렌지 그림과 봉봉이라는 동그랗고 귀여운 글씨체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가게 주인 아줌마가 가끔 물었다. 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봐요.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보기만 해서 뭐 하려고? 돈 모으면 살 거예요. 그래? 얼마나 모았는데? 아직 안 돼요. 아줌마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어떤 날은 아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장 옆에 서서 봉봉을 더 가까이에서 봤다. 캔을 집어들어 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살 것도 아닌데 만지면 혼날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다. 우리 반 친구 민수였다. 민수네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다. 아버지가 읍내에서 약국을 하신다고 했다. 민수는 늘 새 옷을 입고 다녔고 필통도 학기마다 바뀌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말했다. 아줌마, 봉봉 주세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민수에겐 별일 아닌 듯 보였다. 아줌마가 봉봉을 꺼내줬다. 민수는 그걸 받아들고 바로 땄다. 캔을 따는 소리가 부슉하고 들렸고 민수는 벌컥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 시원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침을 삼켰다. 민수가 나를 봤다. 너도 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냥... 그럼 뭐 하러 왔어?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봉봉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난 한참을 서 있다가 나왔다. 또 어떤 날은 민수가 친구 몇 명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가는 걸 봤다. 나는 멸치감치 서서 지켜봤다. 민수가 자기 돈으로 친구들 것까지 샀다. 야, 내가 살게. 캔을 따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부슉, 부슉, 부슉. 그리고 함께 마셨다. 너무 부러웠다. 집에 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나한테 500원은 얼마나 큰 돈일까? 아버지는 농산일을 해서 얼마나 버실까?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하루 하면 얼마를 받으실까?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내가 그중 500원을 주스 하나 마시는데 쓸 수 있을까? 말이 안 됐다. 굶주리는 시절은 아니었다. 새끼밥은 먹었으니까. 하지만 배고픔과 다른 게 있었다. 달콤한 게 먹고 싶은 갈망, 군것질이 하고 싶은 마음. 그 캔 안에 들어있을 탱글탱글한 오렌지 알갱이 맛이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했다.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침만 삼켰다. 구멍가게 진열장에는 온갖 게 다 있었다. 봉굿만 있는 게 아니었다. 보름달이라는 둥그렇고 폭신한 카스테라도 있었고 두둥실이라는 것도 있었다. 신기했던 건 그 빵들이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거였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말이다. 누군가 얼른 사가버리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비싼 빵을 누가 그리 쉽게 사갈 수 있겠는가. 보름달, 봉봉오렌지, 두둥실 카스테라 모두 주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나는 날마다 그 가게 앞을 지나며 확인했다. 그것들이 잘 있는지 몇 개나 팔렸는지.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됐다. 먼지가 뿌옇게 앉을 정도로 오래 있어도 그 빵들은 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방부제가 상당히 들어갔을 것 같다. 하지만 그땐 아무 상관없었다. 그냥 그 폭신하고 달콤한 것이 무조건 좋았다. 1년에 한두 번 먹을 기회가 있었다. 봄, 가을 소풍 때였다. 어머니가 싸주신 소풍 가방에는 김밥이 들어있는 양은 도시락, 콜라 한 병, 보름달 하나, 그리고 오렌지색 셀로판지로 포장된 티나 크래크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소풍을 갔다. 산길을 따라 제잘대며 걸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또 걸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쯤 저수지에 도착했다. 저수지 뚝방에서 장기자랑을 했다. 보물 찾기도 했다. 나는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로또도 안 맞는다. 다른 아이들은 보물을 찾아서 노트도 받고 연필도 받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김밥, 콜라, 보름달이 있으니까. 친구들과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은 참 향이 좋았던 것 같다. 시금치, 단무지, 살색 소세지, 그리고 반질반질 참기름 묻은 김이 어우러진 김밥이었다. 김밥 한 줄 먹고 콜라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줄 먹고 친구들 얼굴을 보며 웃었다.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보름달을 꺼냈다. 병아리 같은 노란 속살에 하얀 크림을 품고 있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부드러움. 그것은 시간을 멈추는 듯한 맛이었다. 거기에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면 스르르 녹아 없어진다. 콜라가 보름달을 녹이는지 보름달이 콜라를 빨아들이는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둘의 케미는 소풍날의 아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었다. 그런 맛을 즐길 수 있는 날들이 1년에 딱 2번, 봄, 가을 소풍 때였다. 그 2번을 위해 나머지 날들을 견뎠다. 그렇듯 100원짜리 빵이나 콜라도 1년에 한두 번 맛을 보는 정도인데 500원짜리 음료수를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4학년이 지나고 5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구멍가게 앞에 지나갔다. 이제는 마시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지만 무심결에 그 가게를 지나칠 때도 꼭 눈도장 한 번은 찍고 지나가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다. 그런데 6학년이 되자 선생님이 공지를 했다. 이번 연도에 수학여행 갑니다. 수학여행? 집에 가서 말했다. 엄마, 수학여행 간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며칠 후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셨다. 손에 봉지를 들고 계셨다. 이리 와봐라. 봉지 안에는 바지 하나, 점퍼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학여행 갈 때 입어라. 조가을이라 밤에는 쌀쌀할 거다. 새 옷이었다. 나는 몇 년 만에 새 옷을 받았다. 바지는 국방색이었고 점퍼는 보라색 빛이 돌았다. 썩 맘에 드는 색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새옷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나는 바지와 점퍼를 잘 접어 장롱 속에 넣어두고 수학여행 갈 날만 기다렸다. 드디어 수학여행 날이 왔다. 어머니가 사주신 새 바지, 새 점퍼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옷이 많이 커 보였다. 어머니는 금방 키가 자랄 테니 좀 넉넉하게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켜켜이 접힌 지폐를 꺼내셨다. 자,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써. 알았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세어보니 1,000원짜리 7장이었다. 7,000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돈을 내가 다 가져도 되나? 주머니에 넣는데 손이 떨려서 한참 걸렸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7,000원이면 봉봉을 14개나 살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운동장에 줄지어 서서 버스에 올라탔다. 멋진 제복을 입은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버스에 올라서자 붉은 카펫이 깔린 자동차의 바닥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운동장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그 붉은 바닥을 밟으려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주황색 가죽이 휘어진 의자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창문마다 짙고 푸르스름한 벨벳 커튼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털털거리며 마을 앞을 지나다니던 완행버스를 타본 게 전부였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들이 매년 수학여행 가는 걸 멀리서만 바라보던 나였다. 소풍 가는 거랑 비슷할 거라 상상했었다.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저수지로 가는 게 수학여행인가 보다 했다. 그리고 특히 그 수학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수학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기에 수학여행이란 말 자체가 나에겐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학여행은 떠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고 있었다. 새 옷, 두둑한 용돈, 그리고 이렇게 으리으리한 버스. 모든 것들이 그저 신기하고 낯설고 꿈처럼 느껴졌다. 이런 세상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오게티라고나 할까?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나란히 붙은 2개의 의자에 아이들이 3명씩 끼어 앉아 가고 있었다. 작은 체구라 가능하긴 했지만 나는 한 번쯤 그 자리를 온전히 혼자 차지해 앉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렸다.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다. 그 콩나물 시루 같은 군내 버스에 비하면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달리는 버스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신기했다. 처음 보는 곳들이었다. 초가을 햇볕이 옅은 겨자색으로 익어가는 들판을 비추었다. 딱 좋은 날씨였다. 그때 조금 뒤쪽에 앉아있던 여자아이들 몇 면이 소란스러워졌다. 선생님, 수정이가 멀미를 해요. 돌아보니 수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정이는 선생님이 받쳐든 위생봉투에 머리를 파묻은 채 곱등이라도 된 것처럼 등을 잔뜩 말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쏟아냈다. 선생님은 연신 수정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역한 냄새가 금세 퍼졌다. 몇몇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투덜대거렸다. 하지만 그렇게 투덜대던 아이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위생봉투에 코를 박고 있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버스를 탈 일은 없었다. 더구나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전부였던 그 시절에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선생님이 말했다.
잠깐 휴게소에서 쉬었다 갑니다. 섬진강 휴게소였다.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강바람이 우리를 맞았다. 저 멀리 섬진강이 보였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강이었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수면 위로 작은 배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강에도 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 한 척 없이 저 강물만 홀로 바다로 흐른다면 더없이 쓸쓸할 것 같았다. 어떤 배는 강물을 따라 내려가고 어떤 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한참을 섬진강의 매력에 취했던 내 머릿속에 갑자기 봉봉이 떠올랐다. 나는 섬진강을 뒤로 한 채 매점으로 달려갔다. 매점에 들어서자마자 난 두리번거렸다. 역시나 봉봉 오렌지 주스가 진열장 가득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아줌마, 봉봉 주세요. 아줌마가 봉봉 한 캔과 잔돈 500원을 내주었다. 500원이 그렇게 묵직한 걸 처음 알았다. 먼저 500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바지 주머니에 동전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내 손에 쥐어진 차가운 봉봉 오렌지. 우리 동네 전빵과 달리 이건 냉장고에서 나온 거였다. 송글송글 이슬이 맺힌 게 훨씬 더 좋아 보였다. 매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그냥 캔을 들고 있었다. 2년을 바라만 보던 봉봉이 지금 내 손에 있다. 믿기지 않았다. 천천히 캔을 살펴봤다. 오렌지 그림과 봉봉이라는 한글, 아래쪽에 작은 글씨들이 있었다. 글씨와 그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겉에 그려진 그림이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었다. 알알이 터진다는 저 알맹이 맛이 너무나 궁금했다. 캔을 흔들어 봤다.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었다. 캔을 볼에 갖다 댔다. 차디찬 이슬이 내 상기된 볼을 적셨다. 옷소매로 물기를 닦아보았다. 선명한 그림이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캔 위쪽을 만져봤다. 따는 부분이 있었다.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려봤다. 잠깐, 진짜 마셔도 되나? 마시면 끝이잖아.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푸식 하는 소리와 함께 새어나온 봉봉의 오렌지 향이 코끝에 와 닿았다. 첫 모금. 벌컥. 세상에, 이게 뭐야? 정말 알맹이가 있네? 오렌지 주스라곤 환타밖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음료수에 건더기가 들어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채로. 새콤달콤한 맛과 어울리는 오렌지 향, 그리고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먹어본 복숭아 통조림의 향이 났다. 아마도 양철 특유의 냉새였던 것 같다. 그 모든 조합이 완벽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 혀를 감싸는 느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청량함. 귤맛 같기도 하고, 아니 귤보다 훨씬 더 달고 상큼했다. 이게 오렌지구나.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섬진강을 바라봤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 강물이 모두 봉봉 오렌지 주스라면 얼마나 좋을까. 선선하고 부드러운 강바람이 불어왔다. 약간의 뻘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들은 봉봉에서 피어오르는 오렌지 향과 어우러져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봉봉을 한 모금 더 마시고 강을 바라봤다.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나와 봉봉을 위해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세상이 아름다웠다. 강물은 반짝이며 계속 흘러갔다.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은빛으로, 그리고 오렌지빛으로 끝도 없이 변해갔다. 나는 그 물결을 보며 봉봉을 마셨다. 입술에 캔을 대고 한 모금 더 마셨다. 좋다. 너무너무 좋다. 눈을 감았다.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다. 강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오렌지 냄새, 가을 냄새, 강 냄새. 혀끝에 잠들어 있던 온갖 미각세포들이 깨어났다.
섬진강 휴게소에서 깨어난 나의 오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온 세상을 감싸는 듯했다. 이 모든 게 완벽했다. 눈을 떴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햇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 손에는 봉봉이 있었다. 이 순간, 이 한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다. 천천히 아끼고 또 아끼며 마셨다. 캔을 내려다봤다. 얼마나 남았을까? 아직 많이 남았겠지.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봤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끝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캔은 점점 가벼워졌다. 처음엔 묵직했는데 이제 가벼워졌다. 기울여도 잘 안 나온다. 거의 다 마신 거다. 마지막 한 모금을 남겨뒀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마지막을 아끼고 싶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휴게소 풍경, 오가는 사람들, 버스들.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모금, 벌컥. 다 마셨다. 빈 캔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캔 속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다. 바닥에 주스가 조금 남았다. 입술을 캔에 대고 기울였다.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더 마시려고. 혀로 캔 안찍을 핥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다. 한 방울의 여운쯤은 남기고 싶었다. 빈 강통은 아직도 진한 향을 품고 있었다. 이 오렌지 냄새를 오래 기억하고 싶다. 친구가 지나가며 물었다. 야, 뭐해? 버스 출발한다.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손을 놨는데 캔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캔을 버리는 것도 아까웠다. 땡그랑. 빈 캔이 쓰레기통에서 뒹굴었다. 오랜 기다림, 짧은 만남, 그리고 이별. 버스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다. 섬진강이 보였다. 오렌지빛 강물결. 언젠가 또 오리라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사주신 새 점퍼를 입고 6,5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섬진강을 바라보며 봉봉 오렌지를 마시던 날.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추억이었다. 수학여행은 재미있었다. 바다도 보고 박물관도 가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그런데 수학여행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온 다음 날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렸다. 아니, 들리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이 온통 봉봉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칠판을 보는데 칠판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니, 칠판만이 아니었다. 천장도 벽도 온통 주황빛이었다. 눈을 비볐다. 이게 뭐지? 그때였다. 콸콸콸. 교실 천장에서 봉봉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차올랐다. 친구들이 환호했다. 우와! 주스다! 나는 봉봉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치며 벌컥벌컥 마셨다. 아, 이 맛을 다시 보게 되다니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책상이 떠올랐다. 의자도 칠판도. 모든 게 주황색 바다 위로 둥둥 떠다녔다. 선생님도 주스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다. 호호! 재미있구나! 모두가 함께 헤엄치며 웃고 노래했다. 영원히 이러고 싶었다. 하지만 주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가슴으로, 허리로, 무릎으로.
마지막 주스가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교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야! 선생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너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얼떨결에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웃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선생님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대답할 수 없었다. 차마 봉봉 생각을 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계속 그랬다. 수업 시간에 오렌지 주스 환상, 쉬는 시간에도 봉봉 생각, 집에 가서도 봉봉 꿈. 그랬다. 나는 딴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 작은 깡통 음료수 하나가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오렌지빛 세상. 수돗물도 개울물도 하늘의 빗물도 모두 오렌지 주스였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야 나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환상도 줄어들고 생각도 덜 하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건 봉봉을 다시 사 먹을 기회가 생겨도 안 샀다는 거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첫 봉봉의 충격이 너무 커서 두 번째는 실망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그 완벽했던 첫 맛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옆 자판기에 봉봉 오렌지가 있었다. 그때 섬진강 휴게소가 떠올랐다. 세상에 봉봉이 아직도 있구나. 내 기억에서는 까마득히 잊혀지고 없었는데. 나는 반가운 마음에 동전을 넣고 뽑았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물었다. 아빠, 그게 뭐예요? 봉봉이야. 아빠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예전 맛이 남아있긴 했지만 어릴 적 섬진강 휴게소에서 마셨던 그런 감동은 없었다. 봉봉이 변한 건지 내 입맛이 변한 건지 없을 땐 그렇게 사람 내간장을 태우더니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있고 아무 때나 마실 수 있게 되니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맛이 되어버렸다. 지금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 이것들 또한 언젠가는 봉봉처럼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채로 기억에서 지워질까? 아이들이 물었다. 맛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마셔보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마시던 캔을 건넸다. 맛을 본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좋은 것들을 맛보고 자란 아이들 입맛에 맞을 리 없는 건 당연한 거였다. 더 이상 봉봉이 설 자리는 없는 듯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나에겐 가장 특별한 오렌지 주스라고. 지금도 봉봉은 가끔 보인다. 마트 구석진 곳에 옛날 음료 코너 같은데 여전히 그 주황색 캔으로. 편의점에 가면 온갖 주스가 있다. 오렌지 주스도 수십 종류. 더 맛있고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것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어떤 주스도 섬진강 휴게소에서 마셨던 500원짜리 봉봉만 못하다는 걸. 지금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음료나 간식들이 세상에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마시고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일 것이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한 입 먹고 맛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특별한 맛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궁핍과 풍요로움의 적절한 만남이 가능할까? 지나치게 넘치지 않고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 너무 없어서 하루 종일 혹은 몇 날 며칠 빵 하나에 집착하는 세상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빵의 고마움을 모르는 세상이 아닌 적당히 배고프고 또 그럴 때 적당히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다. 지금은 혈당 관리 때문에 주스를 잘 마시지 않는다. 달디단 것들이 이제는 반갑지 않다. 식당의 찌개도 김치도 여러 밑반찬들도 심지어 술도 모두 달달한 세상이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종이컵으로 혹은 커다란 스푼으로 하얀 설탕을 수북히 담아 음식에 집어넣는 모습을 자주 본다. 음식에서 단맛이 나는 걸 처음엔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나도 가끔 김치찌개에야 올리고당을 넣곤 한다. 나도 모르게 식당에서 먹었던 맛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가끔 명절이 되어 시골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는 순간 아, 그래 이 맛이지. 이게 음식이지 라며 감동한다. 달달한 맛은 쏙 빠진, 고기는 고기 맛, 생선은 생선 맛, 된장은 된장 맛 나는 그런 음식들이다. 세상에 단맛을 퍼뜨린 게 봉봉일까? 내가 그토록 애착했던 봉봉 오렌지 주스가 이 달달한 세상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건가? 그 봉봉 하나로 끝났으면 딱 그만큼이었다면 적당했을까? 당뇨 환자도 비만 환자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먹을 게 넘치는 세상인데 먹을 수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어도 못 먹는 사람, 어쩌란 말인가? 봉봉을 떠나보내야 하나? 섬진강 물결 따라 흘려보내야 하나? 가슴속 달달함은 여기 남기고 혀끝의 달달함은 물결 따라 흘려보내야 하나? 탱글탱글한 오렌지 알맹이들 고마웠다. 너희들 덕분에 난 평생 남을 달달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어. 그때 내 앞을 유유히 흐르던 강물도 물결 위를 떠가던 작은 고깃배도 비릿한 뻘레음도 모두 내게 달달한 기억이 되어줘 고마웠어.